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인간행태 수업을 하게 된 이권영입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또 코로나가 급속하게 또 확산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득이하게 20차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두 개의 동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소개와 그 다음에 과제, 그리고 팀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우리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저희 수업 계획서고요.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2학점짜리고 2시간 수업입니다.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2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725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25에서 하니까 강의실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없도록 잘 강의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일단 교과목 개요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 환경과 이에 따른 인간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계획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 환경과 그다음에 인간 행태라고 하는 게 건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지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과제로 제출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회, 문화, 경제, 정책 요인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랑 연관을 해서 공간 계획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앞으로는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의 이제 목표를 보게 되면 SPC 항목에서는 4번과 5번이 해당하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사회, 문화, 경제, 정책 등의 요인과 상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SPC 5번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공간 계획에 적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학습 유형을 확인해 보면 우리 수업은 협동학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건축학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학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업을 열심히 해왔지만 특별히 또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이런 SPC 항목과 앞으로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과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과제를 하게 되는데 성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를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성적을 후하게 주기 위해서 협동학습형을 선정을 했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 형태로 과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설계 시간에 프로젝트를 해봤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 분석하는 것이지만 팀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비중을 보게 되면은 출석 10%, 중간 30%, 이건 시험이죠. 기말 시험 30%,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3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팀 작업한 게 30%의 성적을 부여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건축 디자인과 인간 행태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 주셔야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봐야 되죠. 그때 꼭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또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책을 될 수 있으면 반드시 구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친한 선배가 있어서 책을 받게 되면 그 책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교재를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주차에서는 우리 강의 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과 인간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2주차에는 환경, 건축 환경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감각적인 자극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과 감각적 자극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생활약자와 환경. 이 생활약자와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2학년 수업할 때 이제 유치원 설계,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항목이겠죠. 이 항목이 있습니다. 4주차에는 인간을 둘러싼 공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건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건물 외적인 공간도 존재하죠. 특히 가로, 길거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5주차에는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6주차에는 건축적 실별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7주차에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8주차는 시험이고요. 9주차에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 적용 사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커뮤니티와 방어공간, 길찾기와 공간구조, 공공문화시설과 아이덴티티, 사무공간과 생산성, 그 다음에 노인시설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 가지고 사례 조사가 있는데, 요 내용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사례 조사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앞으로 있을 건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상되는 변화와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변화, 이런 것들로 해서 건축 강론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며, 길찾기와 공간구조는 어떻게 변해야 될 거며, 커뮤니티와 방어공간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별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14주차에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14주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때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벅차죠. 왜냐면 그 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 준비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프로젝트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주차 내지 12주차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도가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일정을 조금 조절해서 수업 내용을 조금 뒤로 미루고 프로젝트 발표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4주차지만 이게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부분에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8주차에. 그리고 9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15주차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커뮤니티와 방어공간이라든지 공간구조라든지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교재에 준해서 시험이 나갑니다. 그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도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시험도 보게 되니까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그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 행태의 변화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건축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팀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설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시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짜게 되는데, 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3학년 총대가 이거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학년 총대가 대표로 학생들에게 이제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팀을 만듭니다. 팀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데 1주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팀을 만들어서 저한테 총대가 보내주셔야 됩니다. 리스트를. 만약에 1주차가 지나서 2주차가 시작할 때까지 명단이 나에게 제출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팀을 설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3인 내지 4인으로 합니다. 기본은 4인으로 하시고요. 4인으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3인 구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주제 있죠. 여기 커뮤니티와 방화공간, 길찾기와 공간구조, 공공문화시설 아이덴티티 이렇게 해서 총 5개 주제가 있는데 요 5개 주제에 한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 팀을 구성하면 2주차까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모든 팀이 다 똑같은 주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61명 정도? 61명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팀을 4인 기준으로 나누면 대충 한 12팀, 13팀 많으면 한 14팀 정도도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14팀 정도까지 나온다고 쳤을 때 한 주제당 3팀 정도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 주제당 3팀 이상이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도 2주차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비대면이니까 이것도 총대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제를 분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현장 답사하고 조사를 하고 팀별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차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2주차에 팀을 만들고 어떤 주제를 할 건지 선정하는 과정 한번, 그 다음에 4주차에 한번, 그 다음에 6주차에 한번, 시험 치고 나서 9주차에 한번, 11주차에 한번 해서 총 5번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지금까지 만든 것과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2주차 내지 13주차에는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당기게 되면 조금 더 일정을 좀 빡빡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회의록을 할 때 이미 조사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 만드는데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한 주 정도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늦어도 13주차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팀이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한 주 만에 발표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주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회의를 저도 같이 의견을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율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그 다음 발표, 그 다음에 상호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듣는 평가 점수,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점수를 합쳐가지고 팀 프로젝트 점수를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이 우리가 2시간 만에 정해져 있는 수업을 다 하기가 사실은 좀 빠듯한 시간이긴 하지만, 각 주차별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팀 회의록을 작성할 시간을 별도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주차에 보면 회의록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회의록을 써야 되죠. 두 번째 회의록을. 이때는 온라인이니까 안 하지만 3주차의 수업은 2시간 다 하더라도 4주차에서는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던가 아니면 3주차에 30분, 4주차에 30분을 합쳐서 1시간 정도 분량의 여러분들이 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주려고 될 수 있으면 30분 이상 확보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팀별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조절을 좀 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우리 수업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답사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사 시간은 따로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답사를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2주차의 주제를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답사를 갔다 오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주차에 가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가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 2주차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는 게 3주차 내지 4주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거를 수업을 듣고 설계도 해야 되니까 답사를 갈 시간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빼주려고 노력을 할 거긴 한데 안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답사 가는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건 될 수 있으면 3주차 내지 4주차에 여러분들이 답사를 갔다 와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3주차 내지 4주차에는 이론 쪽에 조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5주차 내지 6주차에 답사를 가는 걸로 계획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주차 내지 6주차에 한 주 정도의 시간을 제가 뺄 수 있으면 빼서 여러분들이 답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대면 수업이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때 좀 조정을 해 봅시다. 일단 스케줄상으로는 시간을 따로 빼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답사를 갔다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쓰려고 하다 보면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답사도 한 번에 끝나면 제일 좋지만 한 번 갔다 올 때 조사가 다 안 끝나면 한 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중간고사 전에 답사를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9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또 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제 설명은 더 해드릴 거지만 대면 수업 때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저한테 하게 되면 제가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팀장 선에서 질문들을 취합해 줬으면 좋겠고요. 취합된 질문을 다시 총대에게 전달을 해서 총대가 취합된 질문을 한 번에 저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과제와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과제에 대한 질문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주차 내지 4주차에 한 번 정도 취합해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주차 내지 7주차쯤에 질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답변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레포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계해 봤으니까 알겠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에 준해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조사한 내용과 이제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쭉 내려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례를 찾아가서 그 사례를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례 조사를 갔다 왔다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여러분들이 답사를 갔으면 답사한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할 때 찍은 사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가 됐죠. 그 다음에 공연시설의 변화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또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건축 강론이에요. 그래서 건축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건축 강론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또 불필요하게 책을 또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건축 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해서 건축 강론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식의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조사한 거 있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내가 참고했던 자료들의 출처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사례는 뭐 여러 개를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길찾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찾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길찾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찾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그리고 사례 망미주공 아파트를 조사를 했네요. 여기는. 그래서 갔다 오면 여기 보이는 이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쭉 한 거고요. 그 내용을 분석한 걸 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조사가 있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목차가 나와 있고 여기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사례가 먼저 나오네. 그래서 사례 분석을 쭉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방어 공간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쭉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쭉 해서 마지막에 결론 그 다음에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팀원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역할 분담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도 좋고요. 또는 회의록에 적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이 역할 분담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걸 했어요. 우리 그 사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거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감각적 공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감각적 그 지각과 관련된 거를 공해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으면 우리 교재에 있는 주제 범위 안에서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그러면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주제들을 보게 되면 환경과 감각적 자극, 생활 약자와 환경, 인간을 둘러싼 공간,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 건축적 식별성과 평가, 그 다음에 문화와 의미, 이거 실별성 이거 못합니다. 식별성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 항목에 해당하는 걸 조사하는 거는 무방합니다. 조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제 정하는 이거 회의록 내용들을 여기에 쭉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로 발생하고 있는 공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 내용이 꽤 많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다 감각적인 건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건축에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결론 부분이 좀 약간 미흡했죠, 그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참고 문헌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성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강의 소개와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정리를 잘 해서 이제 여러분들 팀을 구성할 거니까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정리를 잘 해서 그 내용을 총대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대가 나중에 취합된 질문들을 저한테 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제법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또 한번 걸은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